작은 가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가슴이 큰 게 더 문제인 거 알고 계셨나요? 친구들 안녕,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혹시 이사친 출연 후에 어디서 봤다 이런 분 없으셨어요? 많이 있던데요? 주변에서 이제 학부모 중에서도 의사친에서 저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애 이렇게 학교 데리고 가면 애랑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는데 행실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누가 볼까봐 이제 장난도 많이 치겠어요. 댓글 달릴까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퀴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본 건데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알 것 같은데요? 큰 가슴 때문에 고생했다가 가슴 축소 수술하고 나서 좋아졌다, 이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어떤 속옷 브랜드에서 발표한 그 설문조사 보니까 예전에는 판매가 많이 됐던 게 A컵으로 했는데 몇 년 새 판매량이 C컵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의 그 평균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큰 가슴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사람들마다 키도 다르고 체형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큰 가슴의 정의도 달라지는데 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체중의 3%를 초과하는 가슴 무게를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거대 유방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적절한 수술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2%에서 3% 정도가 거대 유방증이라고 진단받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가슴을 작게 만들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실제로 큰 가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슴이 커서 오시는 것보다는요,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어깨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땀이 너무 많이 찬다, 습진이 계속 생긴다, 맞는 옷이 없다, 탈면서 여러 가지 불편감을 느끼고 오히려 큰 가슴 때문에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사람 많은데 가지도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슴 수술은 어떻게? 말 그대로 무게를 좀 덜어내는데 중점을 두면서 우리가 수술을 하거든요. 가슴 크기를 진단을 하고 절제량을 설정을 하고 그만큼의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을 같이 제거하는 게 가슴 축소술의 핵심이에요. 가슴의 축소량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자절개, 수직절개라고 해서 유륜과 가슴 아래쪽에 이렇게 흉터를 남기면서 유륜 주변의 조직과 가슴 아래쪽에 유선 조직을 제거를 할 수 있는데, 가슴의 축소와 더불어 가슴의 처짐이 너무너무 심한 경우에는 오자절개, 한글 오라고 해가지고 유륜, 수직에 더해가지고 밑에 가슴 밑선 따라가지고도 절개를 해가지고요, 과도하게 늘어진 조직을 같이 제거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슴이 크다는 거는 유선 조직과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거대 유방증, 가슴이 크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조직이 둘 다 많아요. 만약에 지방만 많다면 지방 흡입만 통해 가지고도 가슴을 작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유선 조직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 흡입도 하고 유선 조직도 어느 정도 제거해야지 편안한 가슴, 예쁜 가슴, 건강한 가슴을 만들 수 있겠죠. 1년에 혹시 몇 분 정도 되세요? 가슴 때문에 저한테 20분이 찾아오신다면 20명 중에 1명은 가슴 축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네. 가슴 축소 수술도 마찬가지로 부작용, 원치 않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제일 큰 거는 이 수술 자체가 크기, 양을 줄이다 보니까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모유 생성량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모유수유 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술에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흉터 때문이에요. 유선 조직뿐만 아니고 유선 조직을 감싸고 있는 피부까지 같이 절제를 하다 보니 피부에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유륜 주변 동그랗게 이렇게 남고 가슴 아래쪽 이렇게 남다 보니까 감출 수가 없는 부위래 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흉터 레이저라든지 흉터에 대한 여러 가지 케어를 하면 많이 옅어질 수는 있지만 숨길 수는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해요. 확대하는 것보다 축소가 더 어렵다는 것도 맞나요? 맞아요. 가슴 확대는 포켓을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고 피가 안 나게 만드느냐가 관건인데, 가슴 축소는 유천 조직과 지방의 밸런스를 또 잘 맞춰서 제거를 해야 되고, 유륜 모양을 적절한 위치로 측정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 굉장히 세심하게 흉터가 최소화될 수 있게 잘 꼬매는 이 모든 프로세스가 다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난이도에 있어서는 가슴 확대보다 좀 더 어려운 수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축소 수술을 했어요. 살이 찔거나 해서 가슴이 다시 커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가슴이 커지는 원인이 호르몬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체중 증가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가슴 축소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호르몬의 분비 이상이 생긴다거나 체중 조절에 실패한다거나 그러면 가슴이 다시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하면 첫 번째 수술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죠. 가슴이 너무 커가지고 수술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청소년분들 중에 가슴이 지나치게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춘기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형성되고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통증과 동시에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커서 옷도 사입지 못하고 친구들 교육관계 만드는데도 힘들다. 그러면 어느 정도 흉터를 감수하더라도 감행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모유수유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아요. 가슴이 커서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많이 힘든 것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고요. 삶의 질도 높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불편감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고 삶의 질을 꼭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형물 덕분에 총알을 막았대요. 글쎄요. 왠지 뭐 하나 거치고서 그냥 운 좋게 총알이 거기에 박혀 있지 않았을까?